자, 이제 이제 몇 가지 좀 설명하면 우리가 메테인을 예로 들었을 때 탄소는 지금 바닥 상태에서 이런 전자 배치 구조를 가지죠. 그러니까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 요 네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화학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 네 개를 우리는 원자가 전자라고 하죠. 이 원자가 전자를 활용해서 화학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일단 화학 결합을 할 때 특히 공유 결합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한 개씩 공유해서 화학 결합합니다. 가령 여기 이쪽에 수소와 탄소의 결합을 보면 얘는 수소의 전자 한 개와 탄소의 전자 한 개가 이렇게 공유가 돼서 결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 개가 전자 교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보면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지금 여기 2s 오비탈에 보면 이미 전자가 쌍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교환함으로써 보통 쌍을 이뤄야 화학 결합이 되는데 이미 2s에 쌍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공유 결합을 할 때 일단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1s 오비탈, 그 다음에 2s 오비탈, 2p 오비탈에 저기 방금 얘기했던 전자들을 다 이렇게 채워주고요. 채워주는데 여기에 있던 여기 요 녀석 있죠, 요 녀석. 이 녀석을 없애버려요. 너무 다 지워버렸네. 그리고 원래 요쪽에 있던 거 요로 보내서 이렇게 홀 전자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화학 결합에 사용할 수 있는 홀 전자가 4개가 완성되게 돼요. 그리고 이 4개의 전자를 이용해서 화학 결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 2s와 2p 오비탈은 모양이 달라요. 모양이 다른데 이 얘네들이, 이 오비탈에 있는 전자들이 이런 화학 결합을 만든다면 이 4개의 화학 결합이 동등한, 완벽하게 동일한 화학 결합이 될 리는 없죠. 그래서 모양도 그렇고 특히 에너지적으로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 s 오비탈 하나와 p 오비탈 3개가 적절하게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1s 오비탈 하나와 완벽하게 동일한 4개의 새로운 오비탈이 되게 돼요. 그럼 얘네들의 거의 평균값 정도 에너지를 가지는 새로운 오비탈이 형성되는데, 지금 요렇게 전자 4개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거를 s 오비탈 하나, p 오비탈 3개가 결합됐다고 해서 sp3 혼성 오비탈이라고 해요. sp3 혼성 오비탈을 완성하면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얘네들이 정확하게 정사면체의 109.5도 각도를 띠고 있는 이런 방향으로 오비탈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비탈이 형성되면 이 상태에서 각각 수소가 달라붙어서 정사면체 구조의 메테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혼성 이론이라고 해서 혼성 오비탈 이론이라고 해서 폴링이 주장했던 아주 유명한 이론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뭘 설명할 수 있냐면, 자, 이 에틸렌이라고 하는 구조였는데 이 에틸렌의 구조는 어떻게 형성됐느냐. 자, 지금 세 방향으로 일단 화학 결합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원s 오비탈이, 이건 어차피 사용 안 할 거고요. 2s 오비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 요쪽에 있던 거 하나 이렇게 옮겨서 홀 전자 4개 만들어주고요. 이거를 살짝 또 조정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2s 오비탈과 2p 오비탈 2개를 얘네들을 섞어서 sp2 혼성 오비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개를 만들고요. 그러니까 s 하나랑 p 2개를 섞어서 sp2 혼성 오비탈을 만들고요. p 오비탈 1개가 남게 되죠. 요거 3개를 수학적으로 딱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120도 간격으로 오비탈이 뻗어져 나간다는 걸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오비탈을 형성해서 이걸 이제 혼성화한다고 얘기해요. 섞는다는 얘기죠. 쪼물딱쪼물딱 섞어서 이 세 방향으로 오비탈이 향하게 되고, 거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오비탈, 이렇게 오비탈, 이렇게 오비탈 탄소에 형성되면 여기에 수소가 붙고, 여기에 수소가 붙고, 이쪽에 탄소가 붙게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면 문제는 뭐냐면, 이 세 방향을 가지고 있는 이 평면과 수직한 방향의 이런 p 오비탈 하나가 지금 화학 결합을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왼쪽 탄소 말고 오른쪽 탄소에도 동일하게 이제 이쪽에 수소가 각각 이렇게 붙고 탄소가 이렇게 붙었으면 여기도 p오비탈이 이렇게 지금 남게 되겠죠. 이 p오비탈이 사실 이렇게 그렸죠. 크기는 무한히 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측면으로 이렇게 겹치게 됩니다. 그쵸? 이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측면으로 이렇게 오비탈의 겹침이 발생해요. 자, 오비탈이 겹쳐진다는 건 결국 뭐냐? 이 겹쳐진 오비탈을 향해서 전자가 이렇게 자유롭게 교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공유결합이 형성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이쪽은 특이하게 오비탈이 정면으로 수소의 s 오비탈과 그 탄소의 sp2 혼성 오비탈이 정면으로 이렇게 부딪히고 있죠. 정면으로 겹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면 겹침, 오비탈의 정면 겹침에 의해서 형성된 이 공유 결합을 시그마 결합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측면 결합을 통해서 형성된 오비탈을 화학 결합을 공유 결합 파이 결합이다라고 한다고 정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좀 돌아가서 이 에틸렌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도대체 어떤 결합을 하고 있느냐? 첫 번째, 지금 이 결합 같은 경우 수소의 1s 오비탈과 탄소의 sp2 혼성 오비탈 사이의 정면 겹침 이 발생해서 만들어진 시그마 결합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여기도 동일하겠네요. 그리고 여기 이 시그마 결합은 탄소의 sp2 혼성 오비탈과 또 다른 탄소의 sp2 오비탈 사이의 정면 겹침에 의해 형성된 시그마 결합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녀석이죠. 요 녀석. 요 녀석은 이 에틸렌이 존재하는 이 평면에 수직하게 있는 p 오비탈과 p 오비탈의 측면 겹침에 의해서 형성된 파이 결합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가운데 이쪽은요 시그마 결합 한 개와 파이 결합 한 개가 같이 존재하는 이중 결합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만약에 이렇게 화학 결합이 형성된다면 자, 여기 그리고 이쪽에 보면 여기 얘는 수소 이렇게 된다면 이거를 그려보면 일단은 3차원 공간 하나 그려볼게요. 3차원 공간 하나 그려보면 자,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Z축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있다고 치면 3차원 공간이죠. 이 3차원 공간 내에서 중심에 탄소가 이렇게 X축 방향으로 세 개가 이렇게 놓여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XY 평면상에 지금 이렇게 수소가 하나 붙어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붙어 있다고 치면 지금 이렇게 지금 시그마 결합이 3개가 형성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결합과 수직한 방향으로 놓여 있는 p 오비탈 하나가 이렇게 이쪽과 이렇게 두 개가 측면 겹침을 일으키게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가 측면으로 이렇게 겹쳐서 파이 결합을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가운데 탄소를 보면요. 가운데 이 탄소죠. 이 탄소를 보면 지금 여기 이 결합은 양쪽으로 화학 결합했기 때문에 s 오비탈 하나와 p 오비탈 한 개를 섞은 sp 혼성 오비탈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양 사이드로 파이 결합이 두 개가 있죠. 파이 결합은 p 오비탈이 측면 겹침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건 도대체 어떤 식의 측면 겹침했겠느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오비탈 하나 썼을 거고요. 그러면 지금 Y축 방향으로 누워있는 이런 오비탈 하나를 지금 하나 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요 녀석이 지금 요렇게 누워 있어서 얘네들이 측면으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합하고 이쪽에 기본적으로 이제 시그마 결합이 하나 형성되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p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XY 평면상에 있는 p 오비탈이에요. 즉 지금 여기 이 시그마 결합을 형성할 때 만들어지는 이 사용해야 되는 p 오비탈은 XY 평면, 즉 Y축 방향으로 누워 있는 p 오비탈은 사용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즉 요거는 S 오비탈 하나와 PX, PG 이 세 개를 섞어서 오비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이 수소가 결합하겠느냐, 이렇게 평면을 하나 형성하면요, 즉 XY 평면과 지금 수직한 XZ 방향으로의 평면이에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수소가 결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수소가 여기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이쪽 평면으로. 이 수소가 이렇게 평면에서 두 평면이 서로 직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3H4의 이 분자의 구조는 수소가 서로 엇갈려서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입체 구조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참고로 이건 모의고사에 출제됐던